시댁의 재산 문제.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집은 얼마나 받을 생각이냐? 그 순간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결혼 7년 차 그동안 나름 평화롭게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어 버렸거든요. 시댁 재산 문제 때문에요. 그것도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평화로운 일상에 찾아온 뜻밖의 소식. 그날은 정말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오전에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남편이랑 같이 대형마트에서 일주일치장을 보고 돌아왔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시어머니셨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야, 지금 집에 있냐? 네, 방금 장 보고 왔어요. 그럼 좋다. 내일 오후에 집에 좀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평소 시어머니 목소리와는 뭔가 달랐어요. 더 진중하고 무거운 느낌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건강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일 와라. 다른 사람들도 다 부를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내일 오라고 하시는데 뭔가 이상해.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 뭐 큰일은 아닐 거야. 그냥 가족 모임 같은 거 아닐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으론 뭔가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부른다는 말이 특히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시아버지 건강이 더 나빠지신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다음 날 오후 시댁에 도착했는데 정말 온 식구가 다 모여 있더라고요. 큰아버님 내외분, 작은아버님 내외분,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이런 자리는 정말 명절이나 아니면 큰 경사나 큰 일이 있을 때나 있는 건데. 거실에 둘러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들끼리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하는데 그날은 다들 조용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들 와서 고맙다. 사실 오늘 부른 이유가 따로 있어. 시댁 재산 분배 이야기가 흘러나오다. 얘들아, 사실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시어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쉬고 계셨어요. 검사 결과가 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산 정리를 미리 해놔야 할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얘기를 드디어 꺼내신 거죠. 본가 집하고 서울 상가 건물 2채, 그리고 은행 예금이 좀 있는데.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시는데 모든 며느리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런데 여기서 저희 시댁 상황을 좀 설명드려야겠어요. 시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장사를 하셔서 제법 재산을 모으셨거든요. 서울 변두리지만 상가 건물 2채를 소유하고 계시고 지금 살고 계신 본가 집도 꽤 큰 편이에요. 게다가 평생 모으신 예금도 상당하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할 때부터 시댁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어떻게 나눌 건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째는 큰아들이니까 본가를 물려받는 게 맞겠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큰아버님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가 건물은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작은아버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어머니, 그건 형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해? 뭘 상의해?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야? 큰아버님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서 있었어요. 평소에 온화하신 분인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발언.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정말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나도 고민이 많았다. 세 아들이 다 똑같이 키웠는데 결혼해서는 차이가 나더라고. 무슨 차이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셋째거든요. 큰 며느리는 뭐든지 척척 잘하고 작은 며느리는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셋째 며느리는 뭐,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리다고요? 저 35인데요. 결혼한 지도 7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어리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재산 분배도 그냥 똑같이 나누는 게 맞나 싶더라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지 했는데. 큰아들은 맞으니까 당연히 좀 더 받아야 하고 작은아들은 그래도 부모 곁에서 자주 안부도 묻고 하니까. 제 남편을 제외한 모든 사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제 남편 얘기는 쏙 빠뜨리시면서요. 큰 며느리인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래도 형제들 사이에 차별을 두시면. 차별? 이게 차별이야? 그동안 누가 더 효도했는지 생각해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형제들 사이에서 오가는 미묘한 시선. 그때부터 형제들 사이의 시선이 묘해지기 시작했어요. 큰아버님은 시어머니 말씀에 별로 반박하지 않으셨고 작은아버님은 뭔가 불편해하시는 듯 했어요. 제 남편은 그냥 묵묵히 앉아있기만 하더라고요. 형,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끼리. 작은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니까 큰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뭐 어머니께서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작은아버님의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을 쳐다보시는데 뭔가 너라도 말 좀 해봐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며느리들도 차이가 있지 않냐. 누구는 아이를 셋이나 낳아서 대를 이었고 누구는 둘, 또 누구는 저를 보시면서 아직 하나뿐이고 아이 얘기까지 나오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아이를 하나만 낳은 게 제가 원해서였나요? 시댁에서 둘째 가지라고 은근히 압박할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머니, 그건 좀. 제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뭐가 좀? 사실을 말하는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남편의 침묵, 며느리의 불안. 그 순간부터 저는 정말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이 뭔가 말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다시 입을 다물어 버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상가 건물 하나는 큰아들이 가져가고 하나는 작은아들이 가져가면 되겠다. 그럼 셋째는요? 제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셋째는 뭐 현금으로 좀 주면 되지 않겠나? 현금이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오른 줄 아시면서 현금이라고요? 어머니,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더니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한테 집중되고 있었어요. 불공평?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불공평하다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차이? 그동안 누가 더 신경 썼는지 모르겠냐? 또 그 얘기시네요. 저희가 신경을 안 썼다고요? 제 남편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리고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이럴 때 도망가면 어떡해요? 식사 자리에서 터져나온 갈등의 불씨. 남편이 나간 후에도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불편해하는 걸 아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셋째는 시집살이도 제일 편하게 했잖아. 따로 살면서 명절 때나 얼굴 보고. 맞아요. 저희는 결혼 후에 바로 분가했어요. 하지만 그게 편하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남편 직장 때문이었거든요. 큰 며느리는 5년이나 같이 살면서 시부모님 뒷바라지했고 작은 며느리는 지금도 가까이 살면서 자주 와서 도와주는데 형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셋째도 나름대로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뭘 신경 써? 1년에 몇 번이나 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희도 한 달에 2번은 꼭 오거든요. 거리상 자주 올 수 없을 뿐이지.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밖에 나가 있었고 저는 혼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뭔가 더 있다고요?
상가 건물 임대료로 나오는 돈도 있잖아. 이것도 나눠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작은아버님이 물어보셨어요. 큰아들이 반, 작은아들이 반 가져가면 되지. 또 제 남편은 빠지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셋째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참다 못해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현금 줄 테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현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글쎄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이요? 상가 건물 한 채가 몇 억인데 3천만 원이라고요? 다른 며느리와 비교되는 불편한 순간. 그때 큰 며느리인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뭘 더 생각해? 이미 다 생각한 거야.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얘기인데 며느리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 알지? 또 시작이네요. 큰 며느리는 정말 며느리 같은 며느리야.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뭔가 준비해오고 아픈 곳 있으면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형님이 쑥스러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런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고? 요즘 며느리들이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나? 저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작은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요리 솜씨가 그렇게 좋아서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 도와주고 작은 며느리인 동서분도 민망해 하시는 기색이었어요. 그런데 셋째 며느리는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있나? 이건 정말 심했어요. 다른 며느리들 앞에서 이렇게 비교하시다니. 저도 나름대로 신경 쓰려고 하는데요. 신경을 어떻게 써? 구체적으로 말해봐. 갑자기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시니까 할 말이 막혔어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놀게 하고. 그건 아이들이 재미있어서 오는 거지. 내가 뭘 했다고.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뭘 해도 인정받을 수 없겠더라고요. 누구 몫이 더 크다는 말에 흔들리는 분위기. 그때 작은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래도 같은 아들인데 너무 차별을 두시면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거야. 그동안 누가 더 잘했는지 생각해봐. 그렇다고 재산 분배에까지. 재산은 내 거야. 내가 어떻게 나눠주든 그건 내 마음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큰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결정하시는 게 맞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작은아버님의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틀린 말했나? 부모님 재산인데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그래도 형제들 사이에. 형제? 그럼 지금까지 형제답게 지냈나? 갑자기 큰아버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는 맏아들로서 책임감 갖고 지냈는데 동생들은 뭘 했어? 형님, 그건. 뭐가 그건이야? 부모님 아프실 때 누가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지, 누가 밤새 간병했는지 생각해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졌어요. 작은아버님도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형님, 저도 제 나름대로 신경 썼습니다. 거리 때문에 자주 못 왔을 뿐이지. 거리? 그런 핑계 대지 마. 정말 신경 썼다면 방법이 있었을 거야. 참다 못한 며느리의 눈물. 그때 제 남편이 들어왔어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왜 다들 목소리를 높이고. 이제 와서 뭔 소리야? 내가 있을 때 말하지 왜 도망갔어? 시어머니가 남편한테도 화를 내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잠깐 바람 좀. 바람? 이런 중요한 얘기할 때 바람?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뭐가 너무해? 저희한테만 이렇게 하시는 거요. 같은 아들인데 왜 이런 차별을 하세요? 차별? 너희가 그동안 뭘 했는데 차별이라고 하냐?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 썼어요. 멀리 있어서 자주 못 왔을 뿐이지. 자주 못 와서?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있었잖아. 안부 전화라도 용돈이라도. 용돈까지 얘기하시네요. 저희가 형님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걸 아시면서. 어머니,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런 식? 어떤 식이야? 난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데. 그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흑.
왜 저희만, 왜 저희만 이렇게 하세요? 울긴 뭘 울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울어? 시어머니는 제가 우는 것도 탐탁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제 옆으로 와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 가서? 지금 여기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끝내 갈라진 형제들의 마음. 그때 작은아버님이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라고?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작은아버님의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어머니도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으니까. 야, 그게 무슨 말이야? 큰아버님이 화를 내셨어요. 형님, 솔직히 말해서 오늘 형님 태도 실망했어요. 내 태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님도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공평? 그럼 불공평한 게 뭐가 있어? 형님은 집도 받고 상가 건물도 받고 임대료까지 받으면서 동생들은 뭐 받는다고요? 그럼 내가 더 받고 싶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똑같이 나눠받자는 거야? 최소한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건. 차이? 그동안 차이 나게 행동했으니까 차이가 나는 거지. 더 이상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작은아버님이 부인분 손을 잡고 일어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께 안부 전해드리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라고 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시어머니도 화가 나셨나 봐요. 제 남편도 결국 일어났어요. 저희도 가보겠습니다. 너희도 가려고? 그럼 가라고. 다들 가버려. 가족이냐 재산이냐. 남은 선택.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왜 아까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소용없다고? 그럼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야? 그게 아니라 좀 더 생각해보자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맞나? 가족이 재산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도 되는 건가? 다음 날 작은아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어제 일로 많이 상하셨죠? 네. 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될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어머니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큰형님 생각은 다른 것 같고. 그날 밤 남편이랑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할까? 솔직히 말하면 나도 화가 나. 남편이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어제는 정말 심했어. 그럼 왜 그때 말을 안 했어? 어머니랑 맞서봤자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리고 형들이랑 사이도 나빠질까봐. 그래도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정말 고민이었어요. 싸우자니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것 같고 그냥 받아들이자니 너무 억울하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지난번 일로 기분 상했으면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네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데 말이야. 내 남편이 요즘 전화도 안 받더라. 남편이 시어머니 전화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일이 바빠서?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 전화는 받아야지. 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얘기할 게 있는데 한 번 더 와라. 또 오라고 하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와봐야 알지. 이번에는 무슨 일일까요? 혹시 마음을 바꾸신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다시 시댁에 갔는데 이번에는 저희만 부르셨더라고요. 앉아라. 시어머니의 표정이 지난번보다는 부드러우셨어요. 지난번에 말이 좀 심했나?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 기분 상했지? 조금요. 그럴 만하다.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말이 거칠어진 것 같아. 이건 예상 못한 전개네요.
그런데 말이야. 재산 얘기는 어쩔 수 없다. 역시나 그냥 사과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왜 어쩔 수 없는데요? 그동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 어떤 차이요? 내가 모르겠나? 큰 며느리는 5년 동안 우리랑 같이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그 얘기시네요. 작은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와서 청소도 해주고. 저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안 하던 걸 갑자기? 거리가 멀어서 자주 못 왔을 뿐이에요. 거리? 그럼 이사 오면 되잖아. 이사요? 갑자기 이사 얘기까지 나오네요. 남편 직장이 있어서. 직장? 그럼 직장을 옮기든지. 말이 쉽게 나오시네요. 이 나이에 직장을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건 좀. 뭐가 좀? 정말 효도할 생각이 있다면 방법을 찾겠지. 효도는 거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다고? 그럼 지금까지 뭘 했는데? 또 그렇게 나오시네요. 어머니, 저희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뭘 했어? 구체적으로 말해봐. 결국 또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 드렸고 어머니 생신 때도 어버이날에도.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뭘 했냐고. 아버지 아프셨을 때 병원비도. 그것도 당연한 거고. 뭘 해도 인정을 안 해주시네요. 그럼 저희가 뭘 더 해야 하는데요? 글쎄, 그걸 내가 다 말해줘야 하나? 정말 답답했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죠. 뭐가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 그럼 아들답게 행동했어야지.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온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멀리 사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걸 핑계로 소홀히 한 게 문제지. 핑계요? 어머니, 저희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최선? 그럼 형들은 뭐야? 형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너희랑 똑같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희가 더 잘했다는 거야?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가라고 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래도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그게 답인 것 같아.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 작은아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저희가 좀 만날까요? 네, 좋아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작은아버님 부부도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았어요. 형수님,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이세요?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다른 방법이라뇨? 법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적으로요?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틀어져 있었으니까요. 한번 전문가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상의했어요. 법적으로 따져본다고. 응. 작은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하지만 그러면. 나도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남편도 고민이 많았어요. 가족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상속 포기각서나 증여계약서 같은 걸 쓰셨나요?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그럼 법정 상속분을 주장하실 수 있어요. 다만 뭔가요? 가족 관계에 큰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불공평한 건 사실이죠?
네, 법적으로는 모든 자녀가 동등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또 고민했어요. 정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그런데 그날 밤 시아버지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아버지다. 시아버지는 그동안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으셨는데.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했나 보다. 아니에요. 아니긴. 내가 다 들었다. 어머니 성격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힘없으셨어요. 아버지가 직접 정리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네. 그리고 며느리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나서신대. 정말? 응.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신 걸 아신 것 같아. 며칠 후 시댁에서 다시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직접 주재하셨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직접 정리하겠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으셨어요.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자식들은 다 똑같은 자식이다.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내 말 다 듣고 말해라. 본가는 큰아들이 물려받되 나머지는 3등분하자. 3등분이요? 큰아버님이 놀라셨어요. 그래. 상가 두 채도 3등분, 현금도 3등분. 아버지, 그럼 저는? 너는 집을 물려받으니까 그걸로 족하다. 큰아버님의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하지만 그동안 내가 뭘 했다고? 맏아들로서 당연한 일 한 거 아니냐? 시아버지의 말씀이 단호하셨어요. 그리고 며느리들한테도 할 말이 있다. 저희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서로 비교하지 말고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네, 아버지. 가족이 재산 때문에 갈라지면 안 된다. 내가 죽고 나서도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날 결정이 내려졌어요. 시아버지의 강력한 의지로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계셔서 다행이야. 정말 그래. 어머니만 계셨다면. 앞으로는 우리도 좀 더 신경 써야겠어. 그래야지.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고. 당연하지. 그 일이 있고 난 후 가족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으시고 큰아버님도 서운해하시긴 했지만 시아버지 뜻을 받아들이셨어요. 작은아버님과는 더 가까워졌고요.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한번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시아버지가 정식으로 재산 분할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공평하게요.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그동안 미안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나도 나이 들어서 그런지 생각이 좀 편협해진 것 같다. 이해해요. 앞으로는 서로 좀 더 배려하면서 지내자. 네, 어머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다운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시아버지가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가족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이 갈라졌을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요. 가족 간의 문제는 결국 소통과 배려로 해결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재산보다 소중한 건 역시 가족이에요. 하지만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대화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분명 길이 있을 거예요.